주말에 뭐 이제 또 많은 소식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미국 증시가 또 이제 살짝 좀 흔들렸고 이제 그 와중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제 그 페덱스의 실적 쇼크였죠. 그러면서 이제 페덱스의 CEO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기자들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느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느냐 물어봤더니 그럴 것 같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뭐냐면 이제 페덱스는 글로벌 물류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물류가 줄었다는 소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물동량이 줄었다는 소리는 뭔가 좀 경기가 좀 안 좋다. 특히 자기네들은 고가품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가의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는 주머니를 좀 잠그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제 소비가 좀 줄어들 만한 이제 그런 신호로 보는 거고요.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뜻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경기 위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좀 위축이 될 거다라도 이제 그런 이제 그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흔들렸었는데 아래 꼬리는 물론 달았어요.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 12월 그 경기 전망에 이제 지금 그 반응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이런 어떤 경기와 관련된 얘기에 그동안에는요, 고용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증시가 오히려 반등하고, 경기가 좀 나쁠 것 같다 그러면 증시가 반등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가 안 좋고 고용이 안 좋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완화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기대감으로 오히려 반등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증시가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반응을 해요. 빠졌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역금융 장세. 그러니까 역금융 장세라는 것은 사람들이 금리만 바라보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금리가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얼마나 오를 거냐, 이거가 제일 큰 관심인 그런 장세가 역금융 장세예요. 이제는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역실적 장세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금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업들의 실적과 또 경기 전망치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중요하게 보는, 앞으로는 어쩌면은 고용이 잘 못 나왔다든가 또는 경기 전망치가 꺾였다든가 그러면은 시장이 환호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요런 이제 그게 오히려 좀 정상적인 시장이긴 해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한 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어쩌면은 10월,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역실적 장세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FMC에서 금리 인상의 폭이 거의 이제 이번에 올리면은 피크라고 봐야 되겠죠. 9월 달에. 그래서 이번에 피크를 치게 되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피크를 치는 겁니다. 11월 달에도 뭐 0.75를 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피크를 타면서 역실적 장세로 접근이 진입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 실적 같은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어쨌든 FMC 이후에는 매수 기회가 올 걸로 저는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꾸준히 지금 매수를 참자 말씀 좀 드렸죠.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높이고 현금을 가지고 있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 밤에 시작해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밤에 끝나고 목요일 날 아침이면은 우리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더 기다리면 돼요. 미국 시장이 바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도 같이 또 매수를 해주면 되는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보이고, 단지 이제 그때까지 단기 변동성, 또 이제 FMC 때 금리 인상을 혹시라도 울트라 스텝 1%로 올리게 되면은 시장이 한번 흔들릴 가능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관망하셔야 되고, 또 이번 FMC 때 얼마를 올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향후에 금리 정책에 관련된 어떤 이제 언급도 중요합니다. 이제 시장은 11월 달에 과연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건가, 아니면 빅 스텝인 거가. 자이언트 스텝이면 시장이 조금 안 좋게 보고요. 빅 스텝 정도 0.5% 정도면은 시장이 그냥 인정할 만합니다. 그 정도와 관련된 언급이 중요하고, 또 연말 금리 타겟 금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시장이 많이 예상을 하겠죠. 정말 4%대까지 갈 건가, 아니면은 3.75 정도 또는 3.5 정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상을 아마 많이 해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흔들렸다가 가든지 아니면 그냥 바로 반등이 나오든지 이제는 FMC 이후에는
방향이 좀 결정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제는 뭐 기술적인 바닥 신호를 좀 기다리면 되겠죠. 지금 이제 여유를 가지면 됩니다. 이제는 뭐 급할 게 전혀 없죠. 이번 주는 FMC만 마무리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이 이제 명확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현금 좀 가지고 계시고요. 관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섹터는 뭐 계속해가지고 뭐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2차 전지, 성장주, 또 이제 조선 기자재 쪽, 계속해가지고 이쪽도 나름대로의 성장주죠. 네옴시티, 오늘 뭐 이제 국토부에서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 한번 보시고요. 로봇주들 요즘 뭐 ETF 건 타고 계속 좋죠. 게임주, 엔터주 이런 쪽들이 관심권에 있습니다. FMC 이후에 어느 쪽이 먼저 반등이 나온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제 로봇주입니다. T-로보틱스입니다. 요즘에 이제 로봇주들이 상당히 좀 이제 핫하죠. T-로보틱스도 그런 것들을 타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상반기 때 영업이익이 흑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상으로 올해부터 이제 로봇주들의 모멘텀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적이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OLED 진공 로봇 쪽에 매출 성장세가 지금 큽니다. 일단은 산업용 로봇 쪽으로 OLED와 관련된 진공 로봇을 이 회사가 원래 그 부분이 메인이에요. 매출 성장이 상당히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AMAT 쪽으로 뭐 이제 미국 그 글로벌 램 리서치와 함께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죠. AMAT 향으로 매출이 6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회사 제품이 미국에서 뭐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이 회사 제품을 사가지고 AMAT가 미국의 이제 그 공장 쪽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 공장에서 나온 것들이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무인 운반차하고 또 자율 이동 로봇 이런 부분들이 택배사 중심으로 좀 수주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OLED 진공 로봇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로봇들을 지금 개발 중인데 벌써 이제 새로운 부분에서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로봇 이제 마이오슈트라는 게 이미 개발이 됐고요. 체험 서비스를 실시 중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판매가 개시가 되고 이게 이제 의료 수가가 적용이 되게 되면 상당한 모멘텀이 붙을 걸로 지금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이외에도 항만용 대형 자율주행 로봇, 운송 로봇도 개발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분야로 지금 이제 로봇들이 계속해가지고 좀 개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9월 말에 테슬라 AI 데이도 있고 로봇주들 또 이제 로봇 ETF 출시 4분기에 되니까요. 단기적으로 이제 모멘텀도 계속해가지고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조금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걸로 봐서요. 매수는 7,900원 이하로 매수를 한번 좀 잡아보고요. 그리고 눌렸을 때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9,500원으로 목표가를 박스권 상단 어깨 부분입니다.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분입니다. 7,000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 초반만 FMC 끝날 때까지만 우리 여유를 좀 더 가지시면은 이제는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유를 조금만 가지시면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